갑시다. 일단 1번은 답 몇 번? 4번 나오죠. 네. 1번은 풀이 안 해도 되겠죠? 네. 안 해도 되겠지? 희진이도? 네. 자, 2번을 한번 볼 건데, 자, 2번은 어때? 역함수를 갖는다. 오랜만에 본다, 그치? 수학 하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역함수를 가지세요. 다른 말로 무슨 말? 아, 그렇지. 수학 하에서는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1대1 대응을 푸는 방법 막 배운 다음에, 수2로 넘어오면 무슨 얘기로? 전 구간에서 증가하는 증가함수거나, 또는 감소함수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치? 물론 내가 왜 감소함수, 증가함수라고만 안 했냐면 1대1 대응 만족해야 되거든. 즉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거 2보다 클 때 작을 때 구간 나눈 다음에 둘 다 2 넣어서 확인해야 돼. 그래서 미지수가 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연속 2였고 그리고 증가 또는 감소함수여야 합니다. 요거 혹시 일단 답 3번 안 나오신 분? 아, 오케이. 자, 가보자. 일단 fx라는 함수를 뭐 해보도록 하자? 구간에 따라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함수 그냥 풀어버리면 되죠. x 3승의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뒤에 거랑 같이 쓸게. a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2a.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x가 2보다 작아지게 되면 어때요?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까지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절대값 어때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풀어주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아니 플러스 3x 그래서 플러스로 가서 3 마이너스 ax로 쓸게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서 부호 바꿔서 플러스 2a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원래는 확인해야 되는 거 뭐 해야 된다고? 둘 다 2 넣어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답에는 관여 안 한다. 그치? 2를 둘 다 넣어주게 되면은 얘도 어차피 2a 사라지고 여기도 마이너스 2a 사라져서 어차피 같아지게 돼 있을 거야. 원래는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미 없고 그러면 두 번째로 뭐 하러 가자? 미분을 하러 가보자. 각각의 구간에서 미분을 합니다. 하나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a 플러스 3. 두 번째 녀석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3 마이너스 a.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거는 미분한 함수, 즉 도함수가 되고 이 녀석의 부호는 뭘 결정한다? fx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힌트는 어디? 요거지. 2보다 큰 범위에서 계속 커져갈 거야. 그때 최고 차액에서가 양수면 언젠가는 아무리 밑에서부터 출발한데도 언젠가는 뚫고 올라오면서 항상 양수가 만들어지겠지. 그쵸? 그것 때문에 모든 범위에서 뭐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프라임이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근데 x의 범위가 2보다 크다. x의 범위가 2보다 작다. 자, 따로따로 갈게요, 그냥. 첫 번째. x축 그리지 말자. 첫 번째.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바라볼 거야. 요 녀석이지. 축이 얼마예요? 3으로 묶어주면 x는 1입니다. 그죠? 축이 1인 함수가 있어. 최고차항계수는 양수예요. 그러면 어때?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이 지금 f'이 되고 그 녀석이 전부 다 뭐 해야 돼?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해주려면 우리는 누구만 확인하면 되겠네? 요 녀석. 그래서 여기서는 x에 뭘 넣어줍니다? 2를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12-12 플러스 a 플러스 3이 나오고 그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다. 그치? 근데 두 번째, 여기서는 2보다 작은 범위에서도 fx의 식을 보니까 또 축은 1이고 최고차의 계수는 양수네. 그러면 왼쪽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뭐 또 다른 함수니까 다시 한번 그릴게요. 축은 이번에도 얼마가 되고 1이 됐고 최고차의 계수는 양수입니다. 그런 범위가 어때야 돼? x축보다 위에 써주려면 축만 위에 써주면 된다. 그치? 그럼 어떻게 풀어버려? 1을 넣어서 풀어줘도 상관없고 판별식으로 풀어줘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얘는 9-9 플러스 3a가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항상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어때요? 여기서 a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서 a의 범위는 얼마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면 되고, 또는 만약에 이거 판별식이 갑자기 헷갈리는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비교할 필요 없지. 결국은 꼭지점만 x축보다 위로 넣어주면 되니까 어때? x에 1을 넣어도 상관없죠? 1 넣어주게 되면 얼마야? 3-6 플러스 3-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됩니다. 따라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어쨌든 결론은 요거. 최대값, 최소값 더해볼의 답은 3번 나와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3번 문제 잘 풀었니? 너네? 안 어렵디? 3번. 좀 어려웠지? 요게 수학적 귀납법에서 실제로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잘 나오진 않아. 근데 요번에는 어렵게 만들어 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문제지.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수학적 귀납법이든 뭐든 어떤 단원이든 확통만 제외하면은 빈칸 추론형 문제는 그냥 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할 뿐. 우리는 계산만 하면 되지. 증명을 한다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떠올리란 얘기는 아니다. 그치?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빈칸에 바로 집중하러 가보자. 첫 번째 빈칸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가 생겼는지 한번 보자. 요 녀석이 요 녀석으로 변하면서 가의 빈칸이 생겼네. 그럼 뭐가 바뀌었어? 끝나는 게. 시그마가 끝나는 게 마지막에 m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m으로 만들어버렸다. 그치? 그 말은 여기까지는 식의 생김새 그대로고 끝만 달라져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뭐란 얘기야? 요 식에서 k의 값이 얼마란 얘기? m 플러스 1일 때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바로 집어넣어 버리자. 얼마?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의 k 자리에 m 플러스 1을 넣어보자. 첫 번째 k는 m 플러스 1이 들어갔고 두 번째 괄호에서는 k 자리에 m 플러스 1을 넣어주면 m 빼기 m은 사라지고 2 빼기 1이니까 1 남네요. 두 번째 괄호에서도 마찬가지 k 자리에 m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뭐 나와요? 2 나옵니다. 맞죠? 계산했더니 뭐가 나와? 2 곱하기 m 플러스 1이 나오고 앞에 2가 빠져나가 있으니까 요 놈이 바로 첫 번째 가의 빈칸이 되겠네. 됐음? 가까지는 잘 찾았죠? 나 찾은 사람. 나가 m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찾은 사람. 없음. 나에서부터 다 막혔나 보네. 자, 나라는 거는 위에 식에서 지금 이 시그마 안에 묶여있는 이 녀석을 요렇게 바꿔가보고 싶대. 뭐가 바뀌었어? 요 놈이 바뀌어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그대로 옆에다 한 번 더 쓸게요. k 곱하기 m 플러스 2 마이너스 k에다가 m 플러스 3의 마이너스 k에서 얘를 뭐로 바꾸겠다? 갑자기 m 플러스 1로 바뀌었고 m 플러스 2로 바뀌었고 그리고 뭔가 뒤에 이상한 녀석들을 쭉쭉쭉쭉 더하는 형태로 만들어 달래. 그러면 일단 요 녀석을 순차적으로 변형하자. 어떻게 변형을 해볼까? k는 그대로 두고 m 플러스 2를 1과 1의 합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도 마찬가지. 이 3을 2 더하기 1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 2는 얘네랑 같이 다니고 1은 따로 뒤에 빠져 있어서 앞에 거를 내가 그냥 괄호로 쳐놓은 거야. 둘 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요 식은 어디서 등장하는 거겠어? 요 식은. 지금 괄호 잘 쳤니? 내가 괄호 이상하게 쳤지. 요거. 자, 요 식은 어디서 등장한 거겠어? 위에 있는 이 괄호를 쭉 전개할 때 요거 항 두 개짜리 A 더하기 B, C 더하기 D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요 놈과 요 놈을 곱한 놈이 그냥 앞에 있는 K랑 만나 있는 거다. 그렇지? 그럼 뒤에는 뭐 들어가겠어? 요 놈과 요 놈 전개한 거, 요 놈과 요 놈 전개한 거, 그리고 이 놈과 이 놈 전개한 게 뒤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냐? 물론 앞에 K랑 같이. 그러면 먼저
얘랑 얘를 곱해보자. 뭐 나와요? m 플러스 1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이 1과 뒤에 있는 괄호를 곱해보자. 요거. 그럼 뭐 나와? m 플러스 2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마지막 1과 1을 곱해보자. 얼마 나와요? 1. 그놈이 지금 k가 붙어 있고 그게 여기 뒤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앞에 있는 흰색 식은 그냥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빨간색 식만 전개를 합시다. 근데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래? 마이너스 2k 제곱은 따로 써주고 남아있는 것들은 2k로 묶어달래. 그치? 전개 한번 싹 해봅시다. 먼저 급하게 하지 말고 먼저 k는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녀석을 2m 마이너스 2k 플러스 4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2m 플러스 4는 2로 묶어서 m 플러스 2가 되고 뒤에 k가 붙어 있고 요 녀석이 뒤에 마이너스 2k 제곱으로 들어가면서 나에 들어가는 거는 요 녀석이 되겠죠. 그냥 말 그대로 연산 쭉 전개 한번 해본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 하러 갈 건데 요거 얼른 정리 필요한 사람들을 잠깐 정리해 볼래요? 흰색식은 일부러 안 썼는데 다시 한번 써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됐음? 아, 칠판이 너무 작아. 칠판 조금만 키워달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다라는 빈칸 구하러 가보자. 어디에 있어? 요거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게 바로 다다, 그치? 그러면 일단 요 시그마식을 다시 한번 쓸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곱하기 m 플러스 2 마이너스 k 곱하기 m 플러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2에 가 뭐였냐? m 플러스 1이었어? 요거는 시그마에 그 다음 어떻게 해주면 돼? 뭔가 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이거구나. 요 녀석을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냥 냅다 계산하는 건 아니다, 그치? 요 녀석을 어떻게 쪼개야 돼? 방금 우리가 저기서 구해온 걸 이용해서 k는 1부터 m까지 해서 k에 아까 우리 뭐 해놨어? 여기에서 요 식을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얘를 통째로 여기 시그마 안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m 플러스 1 마이너스 k에 곱하기 m 플러스 2 마이너스 k에 플러스 2에다가 나는 m 플러스 2 그리고 뒤에 k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제곱까지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 붙어 있었는데 뒤에 플러스 2 곱하기 가는 일단 무시할게. 자, 요 녀석이야. 그때 여기에서 그러면 왜 나의 빈칸을 찾는 이 과정이 들어왔는지 너희들 이해하겠니? 지금 우리는 뭐 하러 가고 있는 거야? 수학적 귀납법 조금 이해가 필요하겠다, 그치? n이 n번째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따라서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n번째의 식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곱하기 m 대신에 지금 싹 다 m 들어가는 겁니다.
요 녀석은 요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성립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n번째의 식. 요거는 너희들이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라는 그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 요만큼은 시그마와 함께 뭐로 바뀌어? 1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m 플러스 1에 m 플러스 2에 m 플러스 3으로 바뀌었고, 그러고 나서 뒤에 있는 것만 너희들이 시그마 계산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겠지. 요 녀석 정리하러 가보자. 어때? 2 곱하기 m 플러스 2는 시그마의 변수 k의 입장에서 보면 개수니까 그냥 붙여놓고, 시그마의 k 공식 얼마예요? 2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1. 마이너스 2 개수니까 그대로 곱해놓고 k제곱 시그마 공식 뭐죠? 6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2m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가는 일단 무시하자. 왜? 계속 그냥 달려있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지금 얘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얘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다, 그치? 약분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m 들어가 있고 m 플러스 1 들어가 있고, 요게 지금 아까 구했던 m 플러스 2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치? 그 다음 마지막 다 보러 가자. 다 어디 있어? 다는 요거 계산하라네. 마이너스 2와 6 약분했어요. 그래서 3분의 1 그대로 붙어 있고 m 그대로 있고 m 플러스 1 그대로 있으니까 다에 들어가는 식은 얘가 되겠네. 2m 플러스 1. 됐죠? 예. 그냥 순차적으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나가 제일 복잡하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다인 것 같아. 다. 요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요거 n번째 이식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거, 요거는 수학적 기납법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녀석이겠지? 됐죠? 자, 넘어갑시다. 4번으로 갈 건데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해요. 왼쪽 것만 좀 지울게. 쉬었다가는 9번, 10번 미적분부터 풀고 와봐야겠다.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지워도 돼? 쓰고 계시죠? 됐어? 자, 가보자. 마지막 4번이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거, 우변에 있는 거는 사실 뭐 치환하고 자시고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거 바로 할 줄 알지. 2a를 넣어보면 fa부터 a 플러스 b를 넣어보면 fb까지. 그치? a부터 b까지 그냥. 그리고 fx를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치? 그래서 지금 저 주어진 한 번 더 쓸게. a부터 b까지 xfx가 a부터 b까지 fx의 적분보다 뭐 해지세요? 같아도 상관없는데 일단 커지세요. 이 얘기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봐. 적분을 할 거니까 밑넓이, 넓이를 보란 얘기거든. 넓이를 바라볼 때 a부터 b까지, a가 왼쪽, b는 무조건 오른쪽이라 그랬어. 어디서 구간을 잡든 a부터 b까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정적분을 해보면, 즉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무조건 뭐가 큽니다. x를 곱한 함수의 넓이가, 밑넓이가 그냥 함수 fx의 밑넓이보다 커져야만 합니다. 풀이는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바로 그림을 한번 유추하러 가볼 거야. 자, 너네가 요 정도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는 문제예요. 일단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 fx가 y값, 함수값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요 점은 반드시 지난다라고 할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쪼개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상식적으로 당연히 쪼개야지, 그치? 왜? 요쪽을 한번 생각해봐. 자, 양수 쪽을 먼저 생각을 할게요. 일단 fx의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fx 말고 거기다가 x를 곱해봐봐. 근데 곱하는 대상인 x는 각각의 정의역을 곱할 건데 정의역들이 다 어때? 0과 1의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지. 그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부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가 줄어들지 않겠냐? 그럼 어때? xfx의 넓이가 노란 색깔 fx보다 넓이가 더 작아지죠. 그럼 돼, 안 돼? fx 잘못 잡은 거야. 그러면 fx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만 한다? 음수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왜?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거기서 x를 곱해봐봐. x를 곱해주게 되면 어때? 크기를 줄이기만 하면 되고 부호는 그대로니까 요런 식으로 될 거야. 그치? 맞니? 맞니? 그래서 xfx는 어때요? 잠깐만,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 크기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 크기가 줄어들면 넓이가 작아졌는데? 뭐지? 적분을 하면 음수니까 크기가 작아지는 게 값은 커지는 게 맞다. 그치? 정적분 한번 생각해봐. AB를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잡았을 때 노란 색깔 fx의 정적분은 이만큼의 넓이에다가 부호를 마이너스 붙인 거고, 그 다음에 fx 말고 xfx의 정적분은 요만큼이다. 그치? 이만큼의 크기에다가 뭐 마이너스를 붙인 거잖아. 그러면 빨간색이 더 정적분이 큰 게 맞지. 넓이가 작으니까 마이너스로 생각하면은 값은 커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fx는 반드시 여기서 0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 뭘 가져야만 한다? 음수를 가져야만 한다. 근데 반대로 x가 정의역이 1보다 커져 버리게 되면 fx의 그림은 양수여야 되겠지. 왜요? 왜요? x를 곱했을 때 1보다 큰 놈을 곱했으니까 더 커지거든, y좌표가. 그래야 정적분, 넓이가 커지는 거지. 이해됐음? 그래서 fx의 부호는 1보다 큰 구간에서는 뭘 가져야 됩니다? 양의 값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와보자? 이쪽으로 와보자. 일단 이제는 곱해야 되는 대상인 x가, fx의 함수값을 곱해야 되는 대상인 x가 무조건 뭐가 됐어? 음수가 됐어. 무조건 음수를 곱할 거야. 그치? 그럼 이번에는 이쪽에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야 돼? 위쪽으로 와 있어야 돼? 한번 생각해보자. 위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xfx가 어떤 식으로 될까? 부호가 바뀌면서 크기가 줄어들겠지. 그럼 정적분 한번 생각해봐. fx의 정적분은 양수요. xfx의 정적분은 음수 나오네. 맞아, 틀려?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어때? fx는 아래쪽으로 그려집니다. fx는. 그러면 xfx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서 크기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위로 올라가면서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 양수고, fx의 정적분은 뭐가 돼?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쪽 구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구간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마이너스 1일 때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 여기서는 반드시 음수가 돼야 됩니다. 요거 너희들이 쪼개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기로 가보자. 이쪽은 어때? 이번에는 음수를 곱할 거니까 부호가 바뀌긴 해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때요? 크기 생각해야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음수 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fx의 정적분 무조건 음의 값이잖아. 어디서 잡든지. 그치? 그러면 xfx는 무조건 양수로 만드는 게 목적 아니야? 크기가 줄어들든 말든을 떠나서. 맞죠? 그래야 정적분이 양수가 되고 여기는 정적분이 음수가 돼서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y좌표는 음수가 나와야 돼요. 알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fx의 그림을 그려보자. 반드시 우리는 요 점을 지나야만 해. 음수에서 0을 지나서 음수 나온 다음에 양수로 바뀌려면 그래프는 무조건 이거밖에 없겠다. 그치? 따라서 fx의 함수식 어떻게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 그랬고요. 마이너스 1에서 접해야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1에서 뚫고 지나가서 부호 바뀌어야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찾는 거다, 얘들아. 너네가 둘 다 어떤 식으로 비슷하게 풀고 있었냐면 마이너스 1은 0 나온다 했으니까 요렇게 해놓고 나서 뒤에 있는 식을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 잡고 있는데 이거는 못해요. 알았죠? 너무 복잡해져. px 플러스 q 이렇게 잡으면 너무 복잡해져서 못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함수의 특징,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바로 설명하는 것. 그럼 이걸로 답구하는 과정은 생략할게. 알았지? 그냥 정적분 하시면 되니까. 답이 1번 나옵니다. 1번. 마이너스 3분의 4요. 자, 뭐 시간이 너무 애매해졌네? 잠깐 쉬었다가 미적분 문제 한번 풀어보자. 알았죠? 미적분은 방금 한 것보다는 할만한 것 같아. 아까 잠깐 풀어봤는데. 네, 쉬었다 할게요. 일단 9번 문제처럼 F 안에 식이 들어가 있지. 그럴 때 너네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헷갈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EX라고 둔 게 F 안에 들어가 있도록 두지 말고 새로운 함수로 그냥 치환해 버리세요. 그리고 HX랑 G를 자꾸 고민을 하러 가봐. 그러면 지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EX를 H라고 뒀으니까 이제는 그냥 HX의 인버스가 뭐가 되는 거? 그냥 G가 되는 것 뿐이거든. 알았죠?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나의 식을 먼저 볼게. G와 H를 먼저 볼 거니까 F에 대해 나와 있는 가는 잠깐 보류하고 나를 보면 분모가 어디로 가? 0.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만 함? 0. 그러면 일단 분자가 0을 향해 간다 해서 너네가 알게 되는 게 G의 1이 얼마? 2분의 1. 그 말은 H의 인버스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뭐가 된다? 1 나온다라는 사실 하나 얻었네. 맞죠? 그리고 극한값 3분의 1 아직 안 썼다, 그치? 그럼 나의 식을 뭐 해보도록 하자.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분모는 합차를 쓸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분자는 2gx에서 저 마이너스 1이 너네 이제 2 곱하기 g1으로 보이나? 그러면 2로 묶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g1으로 보이나? 그러면 결국 나의 식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얘 극한값이 어디로 가니까? 2로 가니까 약분을 해버리고 나면 남는 게 G'의 1을 준 거예요. 그게 얼마래? 3분의 1이래. 맞음? 그러면 여기서 너네 역함수에 대해서 자 한번 봐봐. F 인버스를 G라고 할 때 만약에 FA가 B면 G의 B가 A지. 그 다음에 F'의 A가 K면 G'의 뭐가 나와? 여기서도 B일 때의 프라임 값이 나오지. 그때의 프라임 값은 역수가 돼야 되지. 요거 관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G가 1일 때 함수값, 1일 때 미분계수. 그러면 H에 대해서는 2분의 1일 때 함수값, 2분의 1일 때 미분계수가 역수로 이렇게 된다, 그치? 그렇게 H'에 대한 값을 하나 찾았어요. 맞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H와 F의 관련을 지으러 가자. 연관성을 지으러 가보자. 가의 식을 한번 볼게. 가의 식을 보면, 가의 식을 보기 앞서서 먼저 요거 가지고 올게. 이제 우리는 H에다가 2분의 1이 들어갔을 때의 함수값을 아니까. 잠깐만. 내가 근데 이거 왜 H 인버스라고 썼냐? H다, H. 쏘리. 요거다, 그쵸? 자, 그러면 H 2분의 1일 때의 값을 아니까 X가 2분의 1이면 X에 2분의 1 넣으면 우리는 F1 값을 아는 거지. 요 식에다가 지금 X에 2분의 1을 넣고 있는 거예요. F1 값은 뭐야? H의 2분의 1과 똑같고 그 값은 얼마가 나와? 1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의 식을 보러 갈 건데 자,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F의 인버스, F의 역함수에 대해서
미분? 미분을 해서 t를 넣었을 때의 값을 찾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해? 어떤 f 프라임 값을 이용해서 역수를 구하러 가지. 역함수의 미분은 원래 함수의 미분 계수의 역수잖아. 그때 여기 f 프라임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만약에 f에서 뭔가가 들어갔을 때 7이 나온다면 그 값이 여기에 들어오세요? 아니냐? 맞죠? 마지막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f의 함수값이 7이 나오도록 하는 걸 찾으러 가자. 이게 목표야.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f1 값 하나 아니까 이제 가의 식을 쓸어 가는 거야. x에 뭐 넣어봐? 1을 넣어보자. 그러면 f3이 나오네요. 얼마예요? 4. x에 3을 넣어보자. 그럼 뭐 나와요? f5요. 얼만데요? 7. 어머, 찾았다. f5의 값이 7이라는 걸 알았으니 너희들은 f'의 5를 찾아서 역수가 답입니다를 찾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찾으러 가자고? f'의 5. 그럼 f'의 5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요식 또 다시 씁니다. 어떤 용도로 써요? 미분을 해버리자. 미분을 해버리게 되면 첫 번째 녀석은 속미분 조심하시고요. 2 곱하기 f'의 2x는 h'의 x가 나오네요. 우리가 h' 값 하나 알고 있었지. x에 뭐 넣자? 2분의 1을 넣어보자. 그러면 2 곱하기 f'의 1은 h'의 좁아. 2분의 1과 똑같고 그 값이 얼마니까? 3이니까 우리는 f'의 1의 값이 얼마? 2분의 3이라는 걸 얻었어요. 오케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뭘 한 번 더 쓰냐면 요 녀석을 역시 이번에는 뭐 해봐요? 미분을 해봐요. 그러면 f'의 x 플러스 2는 f'의 x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누구는 f'의 5는 f'의 3과 똑같고 f'의 3은 f'의 1과 똑같아서 그냥 2분의 3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그 녀석의 역수니까 답은 얼마예요? 3분의 2가 되겠네요. 하고 끝. 됐죠? 요게 이제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이에요. 역함수의 미분 들어오면 많이 어려워. 너네가 지금 이 문제 내가 일부러 좀 천천히 써줬거든. 되게 역함수의 미분 중에서 되게 어렵게 나온 편에 속하는 거니까 요거 역시 잘 정리해서 집에 가서 꼭 요 문제 정확하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 알았죠? 역함수의 미분이 미적분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 나왔다 하면은 마지막 29번 아니면 30번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이 문제가 아마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마 쉬운 모의고사였다면은 30번이었을 거야. 조금 어려운 모의고사였다면 29번이었을 수도 있고. 아셨죠? 이제는 10번 문제 시간 줄게요. 10번 문제 요거는 금방 풀 겁니다. 딱 풀어봐봐요. 너네가 로그에서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거 하나 있잖아. A의 로그 A의 X 얼마야? X. 그럼 거꾸로 N을 A를 미출하는 지수꼴로 바꿔보자. 지수는 반드시 뭐다? 로그 A의 N. 만들 수 있지.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한성원 선생님 한성원 폭주 영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거잖아. 여기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아무리 BN에 대한 정보를 주고 BN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처음에 주어진 정보는 뭐야?
AN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거든. 그치? 그럼 너희들이 식으로 계산이 가능한 함수는, 아니, 수열은 AN이란 말이야. 아무리 BN에 대해서 나와 있거나 BN에 대해서 물어봐도 너희들은 AN으로 고쳐야지. 그 AN과 BN의 연관성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을게요. 그냥 이 상태로 AN만 넘어가야지, BN만 남겨야지. 그래서 우변에서 요렇게 만든 다음에 N 넘어왔다 하고 나서 우와 이걸 2의 지수로 사용을 해가지고 넣자, 이걸 지우면 안 되지. 넣자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지저분해. 그치?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필요한 거는 가의 식을 AN과 BN의 연관성을 찾으러 갈 건데 저 앞에 붙어 있는 N 저 녀석을 너네가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아까랑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치? 그러면 로그의 성질을 사용을 하러 갈 수 있잖아요. 아까 거랑 이거랑 둘 다 자주 나온 내용.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정리가 돼? 좌변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하나의 로그로 합쳐버립니다. 밑이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2의 n승과 bn이라는 수열을 곱한 녀석이 로그에 들어갔는데 우변도 그냥 로그에 들어가 있네. 그러면 로그와 로그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야? 진수끼리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너희들이 찾은 거는 2의 n승과 bn을 곱한 녀석은 절대값 사인의 an과 똑같다라는 걸 얻었고, 따라서 마지막 b의 n은 뭐가 됩니다? 2의 n승분의 절대값의 사인의 an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의 식을 봐봐. 뭔가 bn에 대한 합을 줬으니까. b1, b2, b3의 합은 2분의 절대값 사인의 a1 4분의 절대값 사인 A2 8분의 절대값 사인의 A3 아니겠니? 그게 지금 4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야. 맞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돌아와 보자. AN에 대한 수열 일반항이 대략 뭐예요? 첫째 항은 몰라도 돼. 첫째 항에다가 n-1의 뭐요? 3분의 파이 a요? 를 더하면 됩니다. 맞죠? 요게 일반항이야. 그때 너네는 앞에서부터 3개의 합을 알고 있어. 첫째 항 구할 수 있는 재료는 그 어디에도 없어. 그럼 뭐야? 요 3개, 그 다음 3개의 합, 그 다음 3개씩 끊어가. 3개씩 끊다 보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서 n에다가 뭘 넣어보는 거야? 4 넣어봐. 또는 너네가 조금만 더 머리를 쓰면 an 플러스 3과 이거 일반항은 필요 없다 사실은. an 플러스 3과 an의 관련성을 찾아봐. 어때?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3번째 항을 가기 위해서는 공차를 몇 번 넣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공차가 얼마였어? 3분의 파예요. 그걸 몇 번 더하라고? 세 번. 그럼 결국 뭐야? an 플러스 파이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an 값들이 사인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사인 안에 an 플러스 3을 넣어보자. 절대값을 어디다 붙이는 거야? 요걸로만 갈까? 사인 안에 an 플러스 3을 넣어보자. 그러면 뭘 넣은 거야 결국? 사인 안에 an 플러스 파이를 넣은 거다. 그치? 자, 근데 너네 사인 알잖아. 사인은 an일 때랑 파이 플러스 an일 때 무슨 관계가 있어? 부호 반대인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럼 결국 n번째의 사인 값과 n 플러스 3번째의 사인 값은 부호만 반대야.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은 똑같다는 얘기 아니니? 그치? 그럼 이제 결론 나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 쭉 길어지니까 저쪽에서부터 써올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1부터 끝까지 bn들을 싹 다 더하자라는 얘기는 b1, b2, b3, b4, b5에서 계속 더합니다 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b1은 2분의 사인의 a1의 절대값이지. b2는 4분의 절대값 사인의 a2거든. b3는 8분의 절대값 사인의 a3고요. 아이 힘들어. 네 번째는 16분의 절대값 사인의 a4입니다. 하나만 더 쓰자. 그 다음은 32분의 절대값 사인의 a5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끝없이 더하게 되면 제일 처음의 녀석은 상관이 없어. 얼마야? 그냥 4분의 1이야.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3개를 가봐. 사인의 a4의 절대값이 결국 사인의 a1의 절대값이랑 같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결국 분자만 보면 절대값 사인 안에 뭐 들어가 있어? a1, a2, a3, a1, a2, a3, a1, a2, a3, a1, a2, a3. 그럼 누구만 바뀐다는 얘기야? 분모만. 근데 3개씩 묶어보면 얘 몇 배? 8분의 1배. 얘도 몇 배? 8분의 1배. 그냥 처음 3개에다가 8분의 1 곱하면 얘가 나와요. 3개씩 묶어보면 무슨 수열의 합이 만들어져? 공비가 8분의 1인 등비수열에 대한 등비급수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1-r분의 a. 그래서 계산해주면 답은 얼마예요? 7분의 2가 나오고 끝납니다. p분의 q니까 답은 9겠지. 이해됐음? 3개씩 끊어가면 등비급수. 알았죠? 그거를 이제 너네가 찾아줘야겠다. 그치? 그래요. 자, 정리할 거 하시고요. 정리 다 된 사람들은 내가 불러주는 번호 한번 풀어보세요. 좀 중요하다 싶은 게 9번. 8번. 어려운 거 할까? 쉬운 거 할까? 섞을까? 5번, 6번, 8번 3개 하자. 자, 다 푼 사람들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5번, 6번, 8번 3개 한번 풀어보세요. 참고로 5번이 좀 어려울 거야. 8번도 어렵긴 한데 5번이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자, 일단 계속 진행해 볼게요. fx라는 함수가 절대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0보다 클 때로 작을 때로 쪼개서 fx를 나타내 봤어. 요렇게 표현된 게 fx다. 그죠? 그리고 밑이 1보다 큰 어떤 지수함수 y는 ax와 함께 만나는 점을 찾아봤는데 2, 3음에서 만난대. 요 점을 a로 잡겠다는 얘기다. 그치? 그 다음에 처음에 역함수가 log ax였을 거야. log ax에 근데 마이너스 2배를 하겠네. 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겨? 요렇게 생기겠다. 그치? 근데 요 놈을 몇 배? 마이너스 2배. 그러면 어떻게 생겨? 요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맞나요? 요게 바로 마이너스 2 log ax라는 함수고, 그 함수와 여기서 만났는데 b가 된대. 1, 4분면에서 만난다. 그치? 그때 이제 우리한테 제공하는 게 뭐야? OA와 AB의 길이 B.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 하러 가야겠네? OA를 찾고 AB를 찾아서 그 점의 좌표를 찾은 다음에 뭐 하러 가자? 거리 공식을 쓰러 가보자. 알았죠?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다 루트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제곱을 해 놓을게. 알았음? 그리고 한 번만 더 정리하면은 9AB의 제곱이 25 OA의 제곱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어쨌든 점의 좌표 A, B 찾아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해를 갈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방향 잡았지. 그럼 이제 A와 B의 좌표를 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제 너네랑 처음부터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계속 수업을 했었다면 내가 2학년 때 수원 할 때 강조하는 게 있어. 지수함수와 다항함수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연립을 통해서 구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물어볼 거야. 오, 그렇지. 불가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방정식은 다 지수는 지수꼴이야. 로그는 로그꼴이고. 지수와 다항식을 주고 나서 x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못 구합니다. 그러면 a, b를 연립을 통해서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라서 그러면 미지수를 어떻게 잡아주냐면 나는 미지수를 뭐로 잡았냐면 b를 s로 잡았네. 나는 일단 미지수를 s, 콤마로 잡았고 우리가 문자 t를 음수로 생각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t를 음수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하지. 그래서 a의 좌표를 내가 마이너스 t로 잡을 거예요. 알았죠? 물론 이 좌표, y좌표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x좌표를 미지수로 잡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야. 대신에 이제 y좌표를 찾으러 가자라고 하면은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가 만났어? 로그 함수랑 로그 함수랑 ex라는 함수가 만났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b에서는 x좌표를 s로 잡았을 때 y좌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 ES가 나오고 그게 뭐랑 같다? 마이너스 1 로그 A의 S랑 같다라는 식을 하나 얻게 되는 거야. 알았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좌표 표현하면 귀찮으니까 B 땡땡이라고 할게요. X좌표에다가 S를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끼리 비교하자. ES랑 마이너스 2 로그 AS. 그림에서 특정한 걸 찾았던 거는 아닌데 EX랑 만나는지 마이너스 2분의 1X랑 만나는지 그거는 그림으로 찾은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림이 필요했었고 두 번째 A라는 점의 좌표 교점 X좌표를 교점 X좌표를 내가 T라고 미수를 잡았지. 그러면 역시 Y좌표는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분의 1 X에 T를 넣자. 두 번째 지수함수에다가 미쳤나봐. 내가 마이너스 t를 잡는다고 해놓고 마이너스 t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을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 t 랑 a의 마이너스 t 승이 같아진다.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첫 번째 요 녀석 구하러 갑니다. 이제 그때 AB의 제곱 어때? 두 점의 좌표 뺄 거지. 그치? B의 좌표를 내가 일단 S, 라고 잡을 거고 Y 좌표를 내가 ES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A의 좌표, X좌표를 마이너스 T로 잡았으니 Y좌표는 여기다 넣을게요. 2분의 1T. 그러고 나서 AB 거리 구하러 가보자. 어때? X좌표끼리 빼주면 S 플러스 T의 제곱. Y좌표끼리 빼주면 ES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 됐음? 랑 25에 5A 제곱. 5A 제곱은 얼마예요? X좌표 제곱 Y좌표 제곱. 됐나요? 자, 정리해보자. 왼쪽에 있는 녀석은 9 곱하기 괄호 안에서 전개합니다. S제곱 4S제곱 5S제곱. 아직 괄호 안 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2ST, 여기서는 마이너스 2ST 사라져요. 그러면 T제곱과 4분의 1T제곱만 남습니다. 4분의 5T제곱. 우변은 4분의 5T제곱. 양변 뭐로 나눌까? 그냥 전개하자. 얘는
45S제곱이고요. 얘는 4분의 얼마야? 5, 45? T제곱이고요. 얘는요, 4분의 125T제곱이에요. 45S제곱만 남겨놓고 나머지 넘겨주면 4분의 80T제곱 20T제곱이네. 그럼 양변을 5로 나눠버리면 9S제곱은 4T제곱이 되는데 내가 잡은 미지수에서 T와 S는 둘 다 양수지. 그래서 3S가 2T랑 같습니다를 얻었어. 그래서 나는 S를 3분의 2T로 바꾼다라는 식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때 이제 아직 한 번도 안 썼던 식, 바로 얘네들을 정리를 하러 갈 건데 이거 조금만 내릴게. 얘들 이제 정리하러 갈 건데 위에 있는 녀석은 이 약분을 하고 마이너스를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S는 로그 A의 S가 됩니다.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A의 마이너스 S승이 S가 나오죠. 맞니?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갈게요. 2분의 1T는 A의 마이너스 T승이 됩니다. 다시 그대로 한 번만 더 쓴 거야. 그럼 이제 요 식을 두 군데다가 여기다가 넣는 거야. 그러면 위의 녀석은 A의 마이너스 3분의 2 T승이 됐고 우변은 마이너스 뭐래? 플러스 3분의 2 T승이 됐고 밑에 있는 식 굳이 한 번 더 쓸게요. 좌변 우변 자리 바꿔서 A의 마이너스 T승은 2분의 1T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빨간색 식을 이용해서 얘를 바꿨고 얘는 그냥 그대로 한번 쓴 겁니다. 됐음? 그럼 이제 두 녀석을 관련성을 찾으러 가야지. 어때? 요 녀석에 3분의 2승을 해주면 우변에 3분의 2승을 한 거랑 똑같지. 그러면 얘가 같아지니까 얘가 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끝났어요. 3분의 2t랑 요거 2분의 1의 t의 전체 3분의 2승이랑 같아져. 아니면 여기서 잠깐만 있어봐. 여기서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하려면 3분의 2승을 하려고 하지 말고 2승을 해버리고 여기다가 3승을 해버려봐.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도 A의 마이너스 2t승이고 얘도 A의 마이너스 2t승이거든. 3, 3 약분해서 지수법칙.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거 27분의 8의 t3승이 4분의 1의 t제곱이랑 같아졌고 양변을 t제곱으로 약분해버리고 나면 t가 나오네. 얼마예요? 32분의 27.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뭐야? B의 X좌표니까 S를 구하고 싶었다, 그렇지? 따라서 마지막 답 S는 요 녀석에다가 3분의 2배를 해주면 되죠. 얼마예요? 16분의 9. 끝.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어요? 네. 원래는 지금 이제 수업이 종료인데 뭐 풀라고 했던 거 두 문제만 풀이만 하고 마칠게. 그래서 요거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거 뭐 우리는 절대로 다항함수와 지수함수나 다항함수와 로그함수의 교점은 구할 수가 없어. 내가 미지수를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됐니? 남은 거 이제 6번과 8번 풀러 가볼게. 자, 둘 다 요거는 할만해요. 알았죠? 8번은 아마 시간이 없어서 접근을 못한 사람, 아예 손도 못 댄 사람이 있을 거고 6번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계속 어려워하고 쉬워하는 친구들은 진짜 보자마자 답이 바로 나올 텐데 이거 지워도 되나 근데? 자, 6번 갑시다. 6번은
적분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하나는 상식으로 알아도, 적분에서 자주 나왔던 거예요. 수투도 미적분도 둘 다. 예를 들어서 원이 있어. 이건 안 써도 돼. 삼각형이 있어. 그때 내가 뒤꿈친 부분의 넓이가 이 세 개의 합 똑같아요 라는 내용이 문제에 나와 있었어. A는 B래. 그럼 이제 넓이가 똑같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구해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지. 그때 너희는 A는 B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 없어? 없지. A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아니 심지어 B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는 못 구해요. 그래서 필요한 기본적인 상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얘를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공통적으로 C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A 더하기 C는 삼각형이잖아. 미쳤나봐. 원이잖아. B 더하기 C는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원과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습니다 라고 이용하는 게 되게 기본적인 상식이거든. 그래서 수투에서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한데 요 녀석의 넓이와 요 두 녀석의 넓이가 똑같을 때라고 문제에서 제공을 해. 그때 너희들은 실제로 노란색 넓이 구하고 빨간색 넓이 구해서 같다라는 식을 절대로 안 세워. 너희들은 뭐 하러 간다? 요 녀석을 이용해서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C라는 두 개의 넓이가 똑같습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식으로 쓰러 가지. A 더하기 C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2차 함수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6분의 공식 있잖아. B 더하기 C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사대리꼴 넓이 있잖아. 그래서 둘이 같습니다라고 계산을 하면 답 나와. 그거를 약간 이용하는 녀석입니다. 알았죠? 뭐냐면 요 녀석은 지금 잘 안 보이지? S1이래. 얘는 S2래. S1과 S2가 넓이까지 줬는데 어쨌든 일단 똑같대. 그 말은 요 녀석을 S로 생각을 하면 FT라는 함수의 밑넓이랑 GT라는 함수의 밑넓이가 어떻다? 똑같다. 근데 FT랑 GT는 어떤 함수야? 속도 함수거든. 그럼 VT의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예요? 이동거리 혹은 뭐 위치의 변화량. 음수까지 있었던 위치의 변화량이 맞는 말이고, 그치? 물론 내가 밑넓이라고 했으니까 이동거리가 맞긴 하겠지. 어쨌든 그러면 일단 출발을 해보자. 자, 나는 지금 얘를 참고해서 위치 함수를 그리러 갈 거예요. 오케이? 처음에 어떤 점 PQ가 있었어? P는 어디에 있었어? 2에 있었어. Q는 4에 있었대. 원래 위치 2, 원래 위치 4. 자, 노란색을 P로, 빨간색을 Q로 표현을 할게요. 자, 그림 그려보자. 처음에 일단 어느 시간까지? A라는 시각까지는 똑같이 움직이지 않지. 빨간 색깔 누구? FT 누구? P가 얼마만큼 더? 4만큼 더 움직인대. 원래 2에 있었던 놈이 이만큼 갔으면 Q는 요만큼 역전당했겠지. 그 간격이 얼마만큼 차이 나게? 이만큼 차이 나게. 그래야 4만큼 더 움직인 거잖아. 이해됐음? 그게 어느 시각입니다? A요. 물론 이건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냥 막 그린 거라서 그래. 알았죠? 원래는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요거야. 됐지? 근데 이제 A를 넘어서 어디까지 오는 동안에? B까지 오는 동안에 S2만큼 더 파란 색깔 누구야? GT지. GT니까 누구지? Q.
Q가 이번에는 더 4만큼 많이 가는데. 그치? 그러면 어때? 이만큼 갔으면. 어우씨, 거꾸로 했다. 요만큼 갔으면 얘는 요만큼 갔을 거야. 다시 얼마만큼? 이만큼 차이 나도록 다시 재역전을 씁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 또는 아까 이건 민넓이 둘이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결국 이동 거리는 똑같아. 이만큼 P가 쳐져 있었으면 도착해도 이만큼 쳐져 있어야지. 그렇게 마무리 지어도 좋고, 최종은. 그럼 이제 답 다 나왔죠? 기억. T가 A일 때의 높이는, 위치가 아니라 높이였네. 높이는 누가 더 높다? P가 더 높다. P가 노란색 더 높다. 네, 맞아요. 니은. 출발하고부터 B초 동안의 높이의 차는 2 이하이다. 항상 2 이하니? 네, 2였는데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 봐야 2. 그리고 2에서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 봐야 2. 맞죠? 오케이. 참이네요. 그 다음에 디귿. 출발 후 B초 동안 두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몇 번 발생하나요? 한 번, 두 번. 끝. 답은 5번. 하고 끝. 그래서 나는 일단 위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좀 더 이제 빨리 풀 수도 있다. 알았죠? 네. 요거는 그래서 민넓이가 곧 넓이가 곧 이동거리가 된다. 라는 걸로 풀면 되고요. 8번은 어떻게 할까? 풀이를 지금 할까? 집에서 한 번 더 풀어볼래? 숙제랑 같이. 풀어볼래?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지금 이번 주 오늘 내일은 내가 일단 조금은 어렵게 준비를 해본 상태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세요. 지금 이거는 원래 1, 2등급권 또는 정말 잘 쳐봐야 3등급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9월 실전 모의고사를 대비할 때, 수능 대비로 들어갈 때 좀 초입부에 진행하는 거라서,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킬러 문제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넣은 게 맞아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사실 너희들 상황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딱 적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본인이 느끼기에는. 물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대신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많이 틀리더라도 뭐 기는 죽지 마시고. 알았죠? 원래 많이 틀리는 문제들을 지금 다 아는 것들을 굳이 풀 필요 없잖아.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면 사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실수만 하면 안 틀리잖아. 너네 다. 그치? 1번부터 15번까지는 실수만 안 하면 안 틀리거든. 그런 문제들을 굳이 우리가 수업 중에 다룰 것까지는 없으니 그거는 숙제로만 해결해서 실전처럼 풀어보고, 수업 중에는 이런 것들만 일부러 너희들이 풀기 어려워하는 것들만 계속 다뤄보는 식으로 갈 겁니다. 알았죠? 그래,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